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적분의 활용, 마지막 남은 거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왜 미분 마지막에서도 속도와 거리, 그리고 또 가속도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거리, 위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됐다? 속도가 됐다. 그리고 속도를 또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 미분과 적분이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가 되고 또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 혹은 이동 거리 뭐 이런 게 되는 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미분에서 배웠던 거에 약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속도와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6번째 장에서 배웠던 도함수의 활용에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XT를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쵸? 미분을 하면은 그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 그게 바로 뭐였다? 속도였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XT를 미분하여 시각 T에서의 뭐를 속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함수 VT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역으로, 그쵸? 자, 거꾸로 생각을 해서 시각 T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 VT가 주어졌을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XT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의 속도 VT가 있고요. 시각이 이제 T는 T0에서 처음 위치가 좀 중요해요. X0.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200km를 이동을 해요. 시간당. 서울에서 남쪽으로 시간당 200km를 이동을 한 것과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남쪽으로 시간당 2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 이동했다고 하면은 뭐 서울의 남쪽에 200km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대구에서 이동을 하면은 대구에서 남쪽에 200km 지점에 어디인가 위치해 있겠죠. 그쵸? 자, 같은 속도예요. 시간당 남쪽으로 200km예요. 하지만은 도착한 위치는 처음 출발한 위치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위치 x0 이게 좀 중요해집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부정적분할 때 그 부정적분에서 그 선생님 초기값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 이 속도를 다시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정적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t0 최초 시작 시간에서부터 어떤 시간 t까지 얘를 정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어요. ft-ft0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t0에서의 점 P의 위치가 뭐가 되냐면은 바로 ft0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x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위치가 되겠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XT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XT0 더하기 뒤에 이제 정적분한 거 이렇게 되겠어요. 시간을 T0부터 T까지 정적분한 거. 시간이 아니라 속도를 그쵸? 그러면은 그게 바로 X의 시간 T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변위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 그대로 위치가 변화한 정도, 그래서 변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걔 같은 경우는 그냥 속도를 A에서 B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위치 변화량과 그리고 최종 위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여러분 서울하고 대구 그거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시간당 200km의 속도로 1시간을 가면은 200km 이동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위치 변화량이고요.
최종 위치는 최초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최종 위치는 최초 출발점 x0, 뭐 ft0 이게 얼마인지가 좀 중요해지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뭐 여기 얘도 있고 한데 요거는 우리 뒤에 또 문제에서 볼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속도와 위치 사이의 관계에서 바이블 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시각 t는 t0에서 점 P의 위치를 x0라고 할 때, 자, 이게 시각 t는 t0에서 점 P의 위치를 x0라고 할 때, 자, 이게 바로 뭐 초기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초기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점 P의 위치 x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한다? x는 다음처럼 이렇게 x0 더하기 인테그랄 t0에서 t까지 vt dt 속도를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움직였냐 이거를 보기 위한 거니까는 A에서 B까지, 여기서 이제 A에서 B까지 이제 시작에서 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VT, DT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거리라고 하는 개념과 뭐 변위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떤 버스가 시각에 따라 움직인 경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t가 0초일 때 여기에서 시작해서 5초일 때까지 22m를 이동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어떻게 그 5초일 때부터 10초일 때까지 거꾸로 10m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의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최초 위치와 이제 마지막 10초일 때 위치 그 사이의 변화 정도를 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22에서 어떻게 되겠다? 22에서 얼마? 10을 뺀 12만큼,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시간이 0초에서부터 10초까지 우리가 버스가 어디에 최초 위치에서부터 어디까지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은 12m 더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전체 누적 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앞으로 가는 거나 뒤로 가는 거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리 자체는 그래서 32m를 이동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움직인 거리는 얼마로? 32m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마치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앞에서 그냥 정적분을 하는 것과 어떻게 그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거, 이제 요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리 물리 개념을 살짝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요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위라고 하는 거와 이동 거리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변위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다른 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디 친척집에 방문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친척집에 방문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나의 변위는 0이 되는 거예요. 왜냐? 위치 변화가 없잖아요. 아, 쌤 뭐 있는데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 시작과 최종 위치 사이의 차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변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내 방 침대에 앉아 있다가 어디를 돌아왔다가 다시 내 방 침대에 그대로 앉았어요. 그러면은 변위는 0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고 이런 것도 다 체크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척집이 뭐 한 여기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가는데 50km, 오는데 50km 이렇게 되니까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합해서 100k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위는 일종의 사실 부호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이동 거리는 절대값의 개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적분 문제에서 변위,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동 거리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인지 여러분이 확실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위와 같이 위치의 변화량은 단순히 물체의 위치가 변화된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물체가 움직인 자,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위라고 이야기해요. 자, 책에 다음 장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위치의 변화량 이것을 우리가 변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물체의 위치가 변화된 양, 단순히 진짜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야.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처음과 끝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면 움직인 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물체가 움직인 총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를 적분을 할 때 도대체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하느냐 이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요거 뒤 밑에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은 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치 XFT. 자, 이때 점 P가 T는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 S를 구해보자. 자, 거리입니다. 지금 움직인 거리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양의 방향이고 음의 방향이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적분을 하면 돼요. 크게 문제 없다 이거야. 왜?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방향을 바꾼다는 거야, 안 바꾼다는 거야? 안 바꾼다는 거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양의 방향으로 정했다면은 계속 그 양의 방향으로 얘네가 진행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야.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적분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 값의 어떤 적분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동 거리는 사실 거리에는 음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한다. 이게 마치 우리 왜 적분해서 우리 넓이 구하는 거 이런 느낌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복잡한 경우가 속도가 어느 구간에선 양수였다가 또 어떤 구간에서는 음수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적분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 함수를 적분해서 그 어떤 넓이를 생각을 할 때 그 넓이의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절대값 씌워서 다시 양수로 만들어줘서 그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여기 잘 보시면은 밑에 적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따로 구간을 나눠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 씌운 거 밑에씩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 절대값을 씌워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계산할 때는 우리 어떻게 계산했더라? 위에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속도의 그래프를 살펴보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바이블 포인트 다음 넘겨보시면은 속도와 거리의 관계라고 해서 그냥 우리 이동 거리는 어떻게 절대값을 씌워서 넓이 계산하는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개념 콕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2t-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답을 구하시오. 뭐 t가 4일 때 위치를 또 구하라고 한 게 1-1번 문제고 1-2번은 1에서 5초까지 점 P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위치와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선 한번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자, 마이너스 4 좀 찍을게요.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2인 그런 직선이니까 x절편은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지금 일단 1번 문제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시각 t는 4에서 그러면은 4초일 때는 한 요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4초일 때에 그때에 뭐를 구해라? 위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계산을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속도 2t-4의 dt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이거를 어디 0에서 4초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16 빼기 16 그리고 0 집어넣어주면 0이니까 계산할 건 없고 16 빼기 16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도대체 이게 왜 0이 되느냐? 자, 0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뭐죠?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색칠하는 요 부분 넓이가 음수값으로 정적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어떻게 돼요?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을 그냥 했으니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고 이렇게 돼서 서로 상쇄돼서 사라진 거지.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쌤이 설명을 해보면은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 P가 맨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봅시다. x가 0인 이런 데서 출발을 했을 때 처음에는 속도가 음수니까 어디 왼쪽으로 가는 걸 우리 음수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음수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음수 쪽 방향으로. 자, 진행을 하는데 2초가 될 때까지 얼마나 이동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노란색 삼각형의 그 넓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4만큼. 그래서 x가 얼마가 될 때까지 4가 마이너스 4가 될 때까지 이동을 해줘요. 자, 이동을 했다가 그랬다가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 0이 되죠. 그러면은 그 2초가 됐을 때 속도가 0이 되고 그때부터는 다시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제 점점점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4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어디에 오는 거다? 원점 0에 도착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1에서 5초까지 점 P의 위치 변화량. 그럼 얘는 인테그랄 1에서 5까지 어떻게 2t-4의 dt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부정적분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얘를 1에서 5까지 정적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25-20에서 얼마? 1-4를 뺀 걸 계산을 해보면은 5 플러스 얼마? 3 해서 8이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얼마? t가 1초에서부터 5초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정적분을 해보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쌤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요만큼에 대한 정적분을 하면은 1에서 2초까지는 음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마이너스 값으로 적분이 나올 거고 그 다음 2에서 5초까지는 양수 이렇게 적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8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게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얘가 무슨 그래프라고? 여기 속도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시각 t는 2에서 6초가 될 때까지 점 P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물론 우리가 이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식으로 잘 계산을 해놨는데 근데 우리 조금 더 속도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2초에서 6초까지 우리가 얘를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초에서 4초까지는 그래프가 양수인 부분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는 2, 높이는 4가 되니까 얼마? 4가 된다. 그래서 요 넓이는 4가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4초에서부터 6초까지 요 넓이를 또 생각을 해보면 얘도
밑변의 길이는 2, 높이는 4가 되니까는 얘도 얼마? 4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위치 변화량이니까 얘를 정적분을 한다 이런 말인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 되니까는.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2에서 6초까지 vt dt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2에서 4초까지는 양수 4로 나올 거고 4에서 6초까지는 얼마?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게 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식을 만들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뭐 지난 두 점 얼마 2,4하고 6, 마이너스 4 요거 지난다고 하고 뭐 기울기 구하고 해서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보면은 실제 0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은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는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쌤이 도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점 P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시간은 2에서 6초까지니까 2에서 6까지 절대값의 vt dt. 그럼 얘는 4 더하기 4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8이다. 왜 앞으로 그 4만큼 갔다가 뒤로 4만큼 오는데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0이 될 거지만은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전체 움직인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하여튼 그거 움직인 거니까 전체 움직인 거는 8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계령 코코까지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예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예제 6번을 보시면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 vt 그래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속도 그래프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에 점 P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꾼 횟수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속도의 부호가 변화되었다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 횟수 뭐라고? 속도의 부호가 바뀐 횟수가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럼 속도의 부호가 언제 바뀌었느냐? 0에서 2초 사이에서는 플러스. 그쵸? 그 다음에 2에서 4초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4에서 7초 동안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 2초일 때 하고 언제죠? 4초일 때. 2번 되겠어요. 그래서 바뀐 횟수는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P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은 위치 변화량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위치 변화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적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속도를 적분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쌤이 여기 삼각형 녹색으로 이렇게 그리는 요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넓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양수를 적분을 하니까 얘는 적분값이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2에서 4초 동안을 또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 적분을 두 개를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면 즉 무슨 소리냐?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vt dt 얘를 하게 되면 얘가 0이 될 거예요. 왜? 삼각형의 넓이가 0에서 2초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와 2에서 4초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어때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는 얘네를 적분을 해보면 0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말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다? 4초다. 왜? 적분값이 0이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이니까. 그쵸? 그래서 t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움직인 뭐를 구하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뭐다? 그냥 우리가 다 넓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0에서 7초까지 그러면은 우리 저 삼각형의 넓이 두 개랑 지금 여기 색칠하고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까지 다 더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인테그랄 0에서 7초까지 절대값 vt의 dt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넓이의 개념이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은 처음에 0에서 2초까지 그 그래프의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4초도 2가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4에서 7초까지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의 합은 8이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는 8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7번. 예제 7번 보시면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2m 높이에서 49m/s 초당 49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이. 자, 여기 보시면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초기 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다음처럼 49-9.8t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대략적인 상황을 잠깐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면이 있어요. 이렇게 지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 2m 높이, 여기 높이가 얼마 2m가 되는 요런 데서 공을 위로 이렇게 팍 쏘아 올렸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속도가 49m/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쵸? 자, 이렇게 될 때 그 속도 vt가 다음처럼 49 빼기 9.8t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던진 지 2초 후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높이를 우리가 뭐 h라고 할까요? h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속도를 적분을 해줘요.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속도만 적분하면 뭐지? 위치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최종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최초의 위치인 2도 다시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밑에 여백에다가 계산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vt가 얼마였죠? 49 마이너스 9.8t의 dt 이렇게 계산해주고 거기에다가 얼마? 다시 2를 더해준다. 그러면은 49t 마이너스 4.9t의 제곱. 그래서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2.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 계산해보면은 80.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단위는 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초일 때는 80.4m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최고점에 도달했다. 최고점에 도달. 자, 근데 최고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물체를 던졌어요. 그때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럼 우리 여기 다시 아까 그린 거. 자, 그림을 보시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여기. 그쵸? 지금 녹색으로 표시하는. 자, 그럼 최고점에서의 우리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점에서의 특징은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속도가 바로 0이 되는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춰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말이지, 그치? 자, 그때 속도가 0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도달은 뭐다? 속도가 0이다. 이렇게 될 때. 자, 그때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속도가 0이 될 때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속도식 49-9.8t가 얼마? 0이 되는 이런 t를 찾아줘야 되겠어요. 그때 이 t를 방정식으로 풀어보면은 5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높이는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49-9.8t의 dt.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얼마? 최초 2m.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주면 49t-4.9t의 제곱에 0에서 5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124.5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은 124.5m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를 잘 보면은 이번엔 움직인 거리예요. 얼마 동안? 던진 지 10초가 됐을 때까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3번은 우리가 지금 2번 문제에서 5초가 될 때 최고점에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5초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동 거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절대값의 vt dt 얘를 계산을 해주는데 얘는 0에서 5초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속도가 양수일 테니까는 지금처럼 이렇게 vt dt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지만은 5초에서 10초 동안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vt의 dt. 왜냐? 5에서 10초 사이에선 속도가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요. 근데 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vt dt와 같아요. 자, 얘는 지금 뭐 대칭성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근데 요거 그래프를 쌤이 좀 그려주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느냐. 자, 이 속도 그래프가 49-9.8t니까는 요게 49가 y 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9.8인 그런 직선이 되는 거야. 이게 직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축이고 요게 이제 속도 vt y축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5초일 때 속도가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0초가 될 때까지 우리는 살펴보겠다. 10초. 그러면은 이거에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개념이죠.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삼각형하고 여기 밑에 삼각형. 그치? 이 두 개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게 두 개가 완전히 합동으로 생긴 삼각형일 테니까 0에서 5초까지 적분한 거에 2배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무방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좀 그려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나 이거 싫어요 라고 하면 그냥 위에 썼던 요 식 있죠. 이 식을 그대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모치고 있는 요 식, 그쵸?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245가 되고 단위는 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제 7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속도와 위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투가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학 동안 이거 공부한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수투 맨 초반 부분에 우리가 뭐를 배웠다?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드디어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 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 그리고 미분 그리고 마지막에 적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체크를 하면서 한번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이게 마무리가 참 좋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게 끝에 조금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은 공부하는 건 놓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어요.